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매수 타이밍, 또 매도 타이밍, 실질적인 실전 투자, 실전 매매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제 스트리밍을 처음 했습니다. 하면서 준비한 내용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못 해드렸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어제만 날은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계획을 잡아서 스트리밍 또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추세, 지지와 저항, 이런 관점. 사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단편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시간이 짧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시황에 대해서는. 해서 좀 기술적으로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트레이딩, 단기 매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부터 코덱스 레버리지를 비롯해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승이 둔화되어져 있죠. 상승이 둔화된 것 뿐만 아니고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레버리지는 매수가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나올 것이냐, 뭐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좀 어중간하다. 중국발 그 코로나19 폐렴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맞서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선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의 강세가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소폭 좀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 대비.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한 10.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에로티베큐 콕 한 종목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는 것이 이 계좌 수익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방송 후반에 한 종목 에로티베큐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자, 이날이었어요. 2월 10일 월요일. 꼭 2주 전이네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가격 조정을 소폭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 매도를 좀 일찍 하신 분도 계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이게 2월 10일 제가 에로티 베큐움 설명을 드리면서 위에 노란 박스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2,000원에서 16,000원 가격 구간에 제가 노란 박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11,300원, 200원 하던 가격이었어요.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때죠, 이때. 예, 11,000, 종가는 11,300원이네요. 예, 11,300원. 지금 13,2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주봉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린 가격이 12,000원에서 장기평선의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16,000원 가격 구간에 표시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지금은 매도의 신호가 발생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제가 아카데미에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저항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로티 베큐움은 변곡점 가격, 장기평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이 15,000원, 16,000원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장기평선의 하락 변곡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음봉 캔들은 어느 것이냐? 매수는 반대로 상승의 변곡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양봉 캔들을 찾는 거죠. 매도는 하락 변곡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음봉 캔들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항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2018년도에 이 하락 변곡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음봉 캔들은 어떤 것 될까요? 여기죠, 여기. 자, 이때까지는 변곡점이 생기지 않았죠. 2018년도 6월 둘째 주까지는 파란색 24주 이평선은 변곡점이 생겼지만 52주 이평선은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 52주 이평선도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집중 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기였죠. 거기에서 6월 셋째 주에 음봉이 발생되면서 결정적으로 종가를 끌고 내려가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다. 이 음봉 캔들의 시종가는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이 저항을 뚫고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추후 문제예요. 추후. 아직 이 가격까지 안 갔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주목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익절을 하는 홀딩 가격을 정해서 가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정해졌잖아요. 여기에서 거래량과 일간 흐름, 수급,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시면서 분할 매도, 저항 가격이 보이는 가격에선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그런 투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스트리밍을 하면서 5G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충분히 전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디에서 공략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수소차는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지금 수소차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허다해요. 실제 현대 수소차, 현대 수소연료 전지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에 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특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연료전지 스택이다. 연료전지 스택과 운전장치에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이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냐 하면, 자, 보시면, 지난주에는 4차 산업 핵심 섹터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2주 전, 이 시장 위험자산 회피 심리 파악 등 3주 전이죠. 그리고 2주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분기 시장 영향 대응. 그래서 2주 전에 지금 시장의 조정에 빌미를 작용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 또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대략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4주 전이죠. 4주. 1월 19일. 제가 2차 전지 핵심적인 종목들을 정리해서 드렸듯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압축을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종목을 또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좀 전에 지금 에로티베큐움에 대해서 매도를, 저항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수. 제가 추세 추종 전문가잖아요. 추세는 단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장기적인 추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S퓨얼셀이 되겠습니다. S퓨얼셀. 사실 S퓨얼셀 같은 경우엔 수소연료 전지차 종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해요. 왜냐? S퓨얼셀은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판매 업체이긴 한데 이게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건물용.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차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이 수소 경제 감안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작년 10월이 기준이었어요. 봐요.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변곡점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음봉 캔들을 찾았죠. 그러면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니지만 주간 흐름에서의 이평선이, 장기평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52주 이평선이 언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 24주, 12주, 4주 이평선의 기울기, 우하향 기울기를 어떤 캔들이 결정적으로 돌려 세우는 기준을 만들었느냐. 이거잖아요. 맞죠? 10월 둘째 주 캔들. 그럼 10월 둘째 주 캔들을 어떻게 또 분해를 해서 뜯어서 해석을 할 것이냐. 근데 어제 스트리밍 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종목 자료 2018년도 12월 달에 오이솔루션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지. 자, 월봉, 주봉, 일봉 순서대로 분봉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가격을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본은 동일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업 실적 발표 나오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막 비교하는 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 투자의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제가 재작년이죠. 2018년 12월이니까 재작년 12월에 오이솔루션을 분석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10월 14일 이 거래량이 폭증을 했었던 10월 둘째 주의 캔들을 해부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 분해를 해 봅시다. 보면 10월 둘째 주에 상한가를 갔어요. 화요일날 10월 15일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상한가도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가 교육 영상으로 캔들 말씀드리는 교육 영상이 있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분봉으로 넘어가서 이 상한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뜯어보죠. 해부해 보는 거예요. 너 상한가를 어떻게 만들었니 도대체. 자, 이날입니다. 10월 15일. 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캔들 교육량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양봉 캔들을 찾는 검색식 거래량으로 소트를 한다 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아진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양봉 캔들의 시종가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설명도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여기에요. 시간적으로는 1시 20분이네요. 장중 내내 잔잔히 움직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했다. 상한가를 만든 거죠. 뭔가가 작용을 한 거예요. 이슈가. 맞죠? 그럼 그 가격이 16,000원 가격 구간에서부터 17,500원 가격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추후에 SP월셀이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17,500원에서 16,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지지의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더라. 그걸 올해 1월 달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종목들 가지고 가르쳐 드리죠. 가르쳐 드렸어요.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자, 돌려보죠. 현 시점으로 와서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올해 1월 제가 아카데미에서 수소차 관련된 설명을 1월 19일에 해드렸다고 여기 녹화되어 있잖아요. 아카데미 교육방송 실전 매매 투자 전략은 다 녹화를 해서 회원님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방송을 해서 설명을 드린 날짜는 20일, 21일, 22일 1월 17,500원 이하로 제공을 해 주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제가 SP월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매수를 못 하셨겠지만 1월 19일 일요일날 설명드리고 나서 21일 화요일 수요일 가격 제공이 됐어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카데미 회원님은 SP월셀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장중 9.8%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선 또 홀딩에 가면서 저항을 찾아서 또 수익 매도
또는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아주 유리한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해 놓은 상태라면 이후의 시세 변화에 따른 대응이 훨씬 수월해진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또 제 아카데미 참여 번호가 있죠. 이 아카데미 참여가 궁금하신 분들, 참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로티 베큐움, 뭐 P&E 솔루션 이런 종목도 좋은 시세 변화에서 제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 내용이 유익하다,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소차, 수소연료, 전지차,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운전장치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종목들 좀 추려내서 준비를 좀 해 놓으셨다가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또 유리하게 여유있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